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26호 제2면 기사입니다. 가평군 주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가평군이 올해 사업비 3억여 원을 들여 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군은 오는 14일까지 평생학습 지원 공모 사업을 신청받기로 했다. 본 사업은 지역 특성과 개인의 요구, 소외계층 등을 각각 고려한 맞춤형 평생학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인생 제2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분야는 도란도란 학습마을 평생학습 동아리 우리 동네 학습공간 장애인 평생교육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700만 원이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지역 개인 단위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기회를 놓친 군민에게는 매달 초 공모를 통한 찾아가는 배달 강좌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와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 정주의식과 행복 증진 강화를 위해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원 및 평생학습 축제 어울마당 개최 등 평생학습 도시 기능 및 운영 13개 사업에 1억 9천여만 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에도 마을, 동아리, 기관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직영 프로그램 운영으로 호응을 얻었다. 평생학습 동아리 40일 번지게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도란도란 학습마을 및 우리 동네 학습공간 각 16개, 성인문해교육 6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4개, 찾아가는 배달 강좌 3개 프로그램 등을 열었다. 또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13개 리 45번지명이 참여해 수료생 37명을 배출했으며 상하반기 각 사회, 북콘서트 2회 등 10회에 걸쳐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와 사업별 유기적 네트워킹을 통한 체계적인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민에게 자기주도적 학습과 평생교육 인식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적 제한을 뛰어넘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에 환원되는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신종 코로나 예방 강화한다. 가평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경기도 내 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방 대응 수준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5명으로 이 중 경기도 내 거주 중인 환자도 5명으로 확인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예방으로 군민 불안감을 해소키로 했다. 이에 군은 홈페이지, 지역 케이블 및 인터넷 방송, SNS,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예방수칙 및 소독 방법 등을 홍보함으로써 군민 경각심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민원 접촉이 잦은 부서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과 무료 마스크 및 손소독 세정제를 비치해 개인위생 철저를 전파하는 등 주민 한 명 한 명 모두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상황대책반 운영으로 지역여론, 각종 행사 동향, 주민 민원 사항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파악 등을 통해 행정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군 차원의 벤치마킹 및 교류사업 등 국내외 행사 계획을 취소하고 다수가 모이는 주민주도의 다양한 행사도 자제해 줄 것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군은 지난 28일부터 군수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부서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점검회의를 비롯해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설치, 역학조사반, 민원응대반, 언론대응반, 물품관리반 등 체계적인 전담반을 구성해 감염증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능동적인 감시로 관내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며 오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군민의 안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감염증 방지에 민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 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에 반드시 알려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가평군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 가평군이 지난해 최하위를 면치 못한 청렴도 향상에 적극 나서기로 한 가운데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 컨설팅 멘토링 대상 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관 선정은 국민권익위가 청렴 컨설팅을 희망하는 26개 그룹, 26개 멘토, 65개 멘티의 신청을 받아 이중 신청기관의 추천 의지, 청렴 컨설팅 효과성 등을 고려해 10개 그룹, 10개 멘토, 26개 멘티으로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시 군중에서는 가평군과 수원시, 파주시 등 3개 지자체가 멘티기관에 선정되어 화성시를 멘토로 그룹 멘토링 방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청렴 컨설팅을 받은 24개 기관 중 70.8%인 17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이 향상된 바 있다. 올해 청렴 컨설팅은 채용비리와 이해관계자가 수의계약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분야별 현업 담당자, 지역시민단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 진행 일정을 작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진행하고 그룹 내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자율회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공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멘토 멘티 기관 컨설팅 회의를 통해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토론 등을 통해 맞춤형 청렴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렴 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 취약 업무 처리 절차, 조직 문화와 관행, 부패 통제 장치의 실효성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향상 지원 정책이다. 군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청렴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시책을 통해 반드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금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청렴 간담회를 비롯해 불합리한 업무 시정 및 예방 조치와 취약 시기 사전 교육 및 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 종합 감사 실시,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취약 시기 공직기강 감찰 실시 등 예방과 컨설팅 중심의 감사 행정을 추진한다. 또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공직자 내부 임명 신고제도 운영, 청백이 시스템 운영, 청렴 특별교육 실시 등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가평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고양시 공동간담회 여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촉구.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국회 공전 장기화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법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어 서둘러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 부여를 비롯해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구 100만 대도시인 4개 도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시장들과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심상정 의원, 수원시 지역구 국회의원, 김진표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의원, 용인시 지역구 국회의원, 김민기 정춘숙 의원, 창원시 지역구 국회의원, 이주영 여영국 의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차 법안 심사만을 마쳤을 뿐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내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인구 100만 대도시들과 시민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특례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4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 현재는 약 107만 명에 이르러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하지만 인구 3만 명의 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라는 획일적인 지방자치 제도에 속해 있어서 고양시 자체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버스 노선 신설 등 시의 자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조직 규모도 고양시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390명, 인구 200만 명 미만 광역시, 울산, 광주, 대전,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185명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시민행정 서비스 제공이나 민원 처리 속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해달라는 것이 4개 대도시의 특례시 법제화 요구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인구 3만과 100만 이상의 도시를 똑같은 획일적인 지방자치 제도로 적용하는 것은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많은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공감하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태블릿 PC 이용 화상진료 통해 의심 증상자 진료. 고양시 시장 이재준 는 지난 6일부터 보건소진료실과 선별진료소 사이에 태블릿 PC를 이용한 화상진료를 실시해 의심 증상자를 진료하고 보건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내 3개 보건소의 의심 증상자가 방문했을 때 우선 보건소와 분리된 외부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보건소 진료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화상통화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환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보건소는 방문한 환자에게 최소한의 동선으로 진단과 처방을 가능케 해 공공보건기관의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일반 방문객의 감염 우려를 차단해 감염병 재난 현장에서 프로세스를 선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26일 관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번 확진자 발생 이래 보건소 3개소의 선별진료소와 관내 4개소의 선별진료병원이 진료체계를 구축해 현재까지 400명의 의심 환자를 진료했다. 고양시 2020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확대. 고양시 시장 이재준 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의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의 선정 기준이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소득 인정액, 소득과 재산 반영,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 지원된다. 시는 더 많은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상한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5만 1,000원, 경기, 인천 기준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 비용도 2019년 대비 21%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복저로.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거급여 사업은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 2월 16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시설 휴관 연장.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위해 당초에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관내 7개소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시설을 임시 휴관하기로 결정으나 2월 7일자로 2월 16일까지 연장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설 연휴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마스크 2만 5천 매, 손소독제 270여 개를 배부했다. 마스크는 복지관 이용자에게 배부하고 이용자의 입실 때마다 손소독제를 사용케 하고 비접촉 체온계로 열 체크 후 복지관을 이용토록 해왔다. 또한 관내 헬스장 일부 운영 정지, 면역력이 약한 유아 및 어르신 프로그램의 휴강, 경로식당 운영 대신 도시락으로 대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임시휴관의 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임시휴관을 하더라도 이용자 분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락과 반찬 배달, 어르신 재가보호 서비스 등은 정상 추진하며 철저한 소독 과정을 거쳐 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큰 행사 등은 취소 혹은 보류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20의 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